자, 우리 법정감염병 하다가 끝이 났을 거예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책은 518쪽입니다. 우리 이제 3군까지는 했고요. 자, 3군 22개 꼭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로도 나왔으니까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요거 좀 얘기해 드릴까 해요. 우리 공수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광견병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똑같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좀 많아서 요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개가 미쳤어.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이 미친 개 때문에 사람이 걸렸어. 그러면 이거 공수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골목에서 개를 만났어. 근데 얘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왜? 눈에 감기가 흐르거든요. 만화책에서 보는 것처럼 눈에 이렇게 감기가 쫙쫙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아, 제가 미쳤구나. 자, 그러면 미친 개를 딱 만나면, 그 다음, 아, 물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 미친 개의 특성은 물어야 가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본 따서 만든 영화가 좀비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물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렸으면 어떻게 돼? 아, 죽었구나. 100% 죽는 게 광견병, 공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광견병균이 이제 우리한테 왔어. 그럼 이게 신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뇌로 가면 증폭이 돼요, 바이러스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뇌랑 가장 먼 곳을 물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뇌랑 가장 먼 곳 어디? 그치, 발이지, 발. 그러니까 발을 딱 보고, 헤이, 발 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걔가 발을 물고 그냥 가버리면 쩔뚝쩔뚝거리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아, 무서워. 그래서 딱 뒤돌면 여기를 뒤를 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하는 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게 광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미친 개를 만나면 발부터 반납을 해라. 하여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가 미쳤으면 광우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인간이 걸리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하는 거죠.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 얘네 두 개의 차이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군 끝났습니다. 이제 4군 들어갈게요. 자, 4군은 국내에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그리고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감염병. 그래서 이게 확 번지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쫙 증가됐다가 그냥 쭉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스가 그랬고 메르스가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애들은 다 죽을 사자 4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옆에 이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좀 보시라는 거지. 자, 페스트예요. 페스트. 예전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무지무지 유명한 병입니다. 그래서 4군에 들어갔구나. 자, 황열, 댕기열. 그러니까 댕기열은 누구 때문에, 그 모 연예인 때문에 되게 유명한 건 아실 거예요. 아, 댕기열도 4군에 속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물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 살고 있었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한테도 이게 옮겼다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다음 신종 인플루엔자 워낙 유명한 애 있었잖아요. 야토병. 얘는 뭐예요? 야생 토끼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야토병. 아, 이게 4군이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워낙 유명했었던 거. 그리고 아예 마지막에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한때 우리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도 모두 죽을 사자 4군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거 몇 군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해. 그럼 죽을 사자 4군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유인물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법정 감염병.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 바뀔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좀 잠깐 꺼내보세요. 자, 꺼내보시면 거기에 법정 감염병의 종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와. 지금은 1군, 2군, 3군 있잖아요. 근데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오늘 우리 4군까지 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바뀌었습니다. 자, 1급 잠깐만 볼게요. 이게 개정된 게 안 나오겠지 설마. 근데 혹시라도 개정된 게 나올까 봐. 근데 원래는 우리끼리의 그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암묵적인 약속이 뭐냐면 개정이 됐어. 그러면 6개월 이내에는 문제 내지 말자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간호계에는. 근데 이게 조금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6개월이
개정이 됐는데 6개월이 안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올까봐 이걸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고, 요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될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 보는 거하고 며칠째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나올까봐 일단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1급. 자, 유인물을 보는 겁니다. 1급.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굉장히 무서운 애예요. 치명률도 높고 그 다음에 격리를 하려면 음압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감염병을 1급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갑작스런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엄청 많아요. 17개나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 예전에 외웠던 거랑 뭔가 비빌 언덕, 뭐 공통점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이 17개거든요. 자, 에볼라 바이러스병. 그러니까 에볼라 출혈열이라고도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그죠? 그 다음에 탄저, 보툴리누스, 야토병이 들어갑니다. 아까 야토병이 4군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스, 메르스, 워낙 유명한 애들 다 들어가네 여기. 그렇지?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까지. 그러니까 뭐가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이렇게 유명한 애들이 다 1급이구나.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요거 질환을 얘기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 설마. 그럼 뭐 이 특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성. 그래서 1급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급입니다. 예전에 우리 2구는 감염병, 그러니까 그 예방접종에 의한 거였거든요. 근데 2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돼. 아까는 어때?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2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국내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서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데, 이거는 아까랑 거의 똑같은 애요. 자, 봤더니 결핵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전에 결핵이 3군이었거든요. 결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두, 홍역, 이거는 여전하네요. 그때도 2군이었고, 지금도 2급입니다. 그다음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생유성 이질, 이게 예전에 1군이었다가 이제 2급으로 가는 거예요. A형 간염도 역시 그렇고요. 그렇죠? 이거는 전부 다 읽어보시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2군에서는, 2급에서는 예전에 2군이랑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백일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예전에 2군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막구균성 감염증,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이것도 역시 예전에 2군이었고요. 폐렴 구균도 그렇고. 그래서 2급은 예전에 2군이랑 좀 공통된 게 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VRSA, CRE 이거는 예전에 3군이었는데 2급으로 간 거네요. 자, 3급입니다.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얘는 예전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얘는 가끔가다 유행해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얘도 24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옆에 봤더니 C형 간염에 그다음 우리 예전에 3군이랑 비슷한 것들도 꽤나 있네요. 레지오넬라, 그 다음에 말라리아, 그리고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이런 거 전부 다 예전에 3군이었거든요. 공수병, 신종은 출혈열 등등등. 그래서 확열, 딩열 그래서 좀 많은데 여기는 26개나 됩니다. 이거 외우긴 진짜 힘들겠죠. 하여튼 이게 3급. 4급이에요. 자, 4급은 1급부터 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항목의 감염병. 표본 감시 감염병인 것 같아. 이게 일명 4급. 그래서 봤더니 인플루엔자, 매도, 회충 뭐 등. 예전에 회충, 편충은 5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4급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쭉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5군 세계보건 감시 대상 감염병은 우리 책이랑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었고 법 바뀌고 나면 시행령이 바뀌고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은 일단 바뀌어놓고 예고를 해놨고 그다음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만 좀 달라지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책 보시면 5군이에요. 5군. 자, 5군은 기생충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감염병이 기생충에 관련된 건가 봐. 그래서 옆에 봤더니 회충, 편충, 요충,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
누가 봐도 기생충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오고 나면 기생충. 그 다음에 이제 지정감염병이요. 자, 지정감염병은, 자, 요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인 것 같아요. 근데 수족구병이 뭔지는 아시죠? 손바닥, 발바닥에 물집 생기고, 심하면 입 안까지 물집 생기는 거. 예전에는 그냥 애들한테 물집만 생기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심해지면 죽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정감염병에 좀 집어넣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VRE, MRSA 뭐 이런 것들 모두 지정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돼. 이건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지정감염병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이거는 WHO가 이거 중요하니까 감시해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감염병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올까봐. 자, 옆에 보시면 요거 이렇게 외워주세요. 요거 괜찮더라고요. 폴황에서, 그러니까 포항이야, 포항. 근데 전 폴대라고 썼습니다. 폴황에서, 펩시 콜라를 마시는 두 신사. 외박.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말이 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폴리오. 그 다음에 황열. 그 다음에 패스트, 그 다음에 콜레라, 그 다음에 두창,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 그 다음에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이겁니다. 이게 WHO에서 제시한 감염병.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돼. 그냥 포랑에서 페시콜라를 마시는 두 신사, 외박,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했고요. 그 다음에 생물테러요. 자, 생물테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 균을 확 뿌린다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물전 때 사용하는 그 병원균, 뭐 세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거기 보세요.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된 감염병인데 이것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은 아직까지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다른 쪽에서는 문제 엄청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사열 보이시나요? 예,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사열은 이게 바이러스성 출혈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묶어서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라고 써놓으시면 이렇게 오시면 돼. 자, 바보야 팩탄두, 자, 바이러스성 출혈열, 보툴리누스, 야토병, 페스트, 탄저, 두창. 예,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아까 말한 대로 에볼라열, 라사열, 그 다음에 우리가 써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사열. 예,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사열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네. 또 이거 생물테러까지. 자, 그 생물테러 이 병원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래요? 들으셨어요? 네, 뭐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북한이라면서 북한이 엄청 이 세균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뭐 그 좀비균도 가지고 있다 이미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생물테러 감염병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매개 감염병. 자, 성매개 감염병은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이겠네. 딱 봤더니 매독, 임질.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병은 다 모아 있어요. 성기, 단순포진, 첨규, 콘들럼. 청기 콘드름이라고 해서 생식기에 사마귀가 나는 거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곤지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의 그 시골분들은 곤지름 하면 누군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기에 나는 사마귀. 그다음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거 뭔지는 아시죠? 자궁경부암. 암을 유발시키는 그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뭐는 없다. 에이즈는 없다. 네, 성매개 감염병에 에이즈는 없습니다. 이것도 착각하기 쉬우니까 그건 없구나 이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 인간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병. 옆에 쭉 써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의료 관련 감염병은 뭐냐면 환자, 임산부 등이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폐렴 환자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난 폐렴 받는 과정, 폐렴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엉뚱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의료 관련 감염병, 결국 병원에서 걸리는 병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임상했을 때 많이 있었을 거예요. VRSA, 뭐 CRE,
이런 거, MRSA 이런 거 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VRSA 환자야. 이 환자한테 혈압을 측정했어. 그럼 이 혈압계 다른 사람한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막 쓴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습하면 막 치를 떨어해요. 뭐 간호사 선생님이요. VRSA 환자한테 썼던 걸 이쪽에도 또 써요. 하면서 치가 떨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간호사들은 좀 그런 건 좀 용감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옮기면, 아, 팔짱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수선생님이 조그만 산부인과 외래는 아니고 좀 큰, 나름대로 큰 산부인과에 계시는데, 거기 이제 환자들, 이제 산모들 와서 아기 낳잖아요. 그럼 아기 낳기 전에 인시전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거기. 바자나 쪽에 인시전 하잖아요. 근데 그 인시전 하는 곳을 쉐이빙 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럼 쉐이빙을 하고 이제 분만실을 보내는데, 쉐이빙을 할 때 장갑도 안 끼고 그냥 해요. 바쁘다는 핑계대로.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지금 물품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맨손으로 그냥 쉐이빙을 하는 거예요. 쉐이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면돈 아래 이렇게 음모가 다 붙잖아요. 음모를 이렇게 좀 닦아야 되잖아, 그거를. 근데 이렇게 보니 손을 이렇게 쓱 긁어. 근데 이걸 턱 터는 거야. 여기 가운에다가. 그래서 선생님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막 이러는 거였어. 가운에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닦아보더니 이거? 그랬더니 툭툭 터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깔끔하셨던 분이. 안 돼. 이러면 진짜로 안 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들한테 엉뚱하게 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것도 굳이 외우지 마시고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정 감염병 다 얘기를 했고요. 이거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오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나온 거는 3군 나왔고 5군 감염병 나왔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당연히 1군 이런 거 다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법정 감염병의 신고예요. 자, 이러한 법정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하느냐? 자, 제가 칠판 한 요 반쯤 정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예쁘게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뭐 포스트잇 큰 데다가 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하는 거. 자, 신고하는 사람은 크게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의사 등의 신고야. 의사 등이니까 의사 말고 또 있나요? 예, 의사 한의사요. 자, 지금은 의사 한의사인데 이게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치과 의사가 한 명 더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의사 한의사입니다. 근데 의사 한의사를 저는 크게 셋으로 나눠 놓을 거예요. 셋으로 어떻게 나눠 놓을 거냐면, 자, 그 큰 병원에,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한의사. 소속되어 있는. 그런데 나는 조금은 의료를 하나 갖고 있어. 그럼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의사 한의사.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군의관. 그래서 셋으로 나눠 놓을 겁니다. 자,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당연히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죠. 자, 그러면 의료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건소장에게 신고. 자, 그런데 자, 내가 그냥 조그만 의원 하나 갖고 있어.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그럼 직접 신고합니다. 자,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소속 부대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건소장이 명부를 작성해요. 자, 명부를 작성하고 몇 년간 보존하냐면 3년간 보존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자, 보건소장이 이 사실 위에다가 이제 보고해야 되겠죠. 위가 누구냐면 서열이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 사실을 또 시도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감염병을 다 이렇게 신고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법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1군부터 4군까지는 지체 없이 그리고 5군 지정은 7일 이내에 합니다. 7일 이내 신고. 자, 그런데 1군에서 4군 중에 뭐가 빠지냐면 인플루엔자가 빠져요. 인플루엔자는 제외. 그럼 인플루엔자는 어디로 가는데요? 여기 속해요. 5군 지정 그리고 인플루엔자예요.
인플루엔자는 7일 이내에 신고한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신고하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and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 병은 남한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감염 방지 방법에 대해서 지도해야 됩니다. 결국 의사 한의사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돼. 자, 그럼 의사 말고 또 신고하는 사람 또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타 신고 의무자예요. 기타 신고 의무자. 그럼 기타 신고 의무자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집에서는 세대주가 기타 신고 의무자가 되죠. 근데 세대주가 시골 내려가셨어. 그래서 안 계셔. 그러면 세대원까지도 기타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 뭐 회사, 뭐 조직 이런 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장 또는 관리인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치?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당연히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럼 법정감염병을 다 신고하나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1군 그리고 홍역 결핵이요. 홍역 결핵 외워두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군 홍역 결핵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타 신고의무자가 나 싫어요. 신고하기 싫어요. 그럼 뭐 마음대로 하세요. 또는이야. 신고하거나 또는 의사나 한의사에게 의뢰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의사 한의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내가 기타 신고의무자는 아니야. 근데 그 병을 발견했어 내가. 그렇죠? 그 환자를 그랬을 때도 역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발견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발견했다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군이냐면 1군. 똑같습니다. 홍역결핵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그 간호사 국지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홍역에 걸린 사람이 생겼다. 발생이 됐다. 이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1번 뭐 철도청장, 2번 옆좌석에 있는 사람, 3번 발견한 사람. 발견한 사람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한번 국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다른 쪽에서 엄청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쪽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대부분 뭐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보건소장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 서열을 뭐 대부분 보면 문제가 나온다면 누구에게 신고하는 여기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신고 의무자의 학교장에 속하거든요. 학교장이 신고해야 되는 게 뭐냐? 1군 홍역 결핵. 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통째로 다 암기하시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다 암기하시면 좋겠어. 자, 그럼 이 부분을 줄 좀 쳐볼게요. 자, 519쪽에 기억번 밑에 A번이 있을 겁니다. 자, 의사 한의사는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환자나 보호자 또는 동고인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야. 그러면 직접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된다. 예, 칠판에 써드린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자, 첫 번째 점땡이 보세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또는 사체를 검안했을 때,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를, 이거는 제가 칠판에 안 써드린 거야.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했을 때. 자, 세 번째입니다. 1군부터 4군까지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정리합시다. 결국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또는 감염병 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렇죠? 두 개입니다. 진단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자, B번입니다. 감염병 병원제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서 감염병을 발견했을 경우는 감염병 병원제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실험실이야. 실험실인데 실험실 거기 이렇게 보다가 거의 콜레라균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럼 그것도 역시 신고하게끔 돼 있구나. 그런데 감염병 병원제 확인기관의 장에 보고하겠구나. 자, 그러면 10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 병원제 확인기관의 장은 1군부터 4군까지는 지체 없이, 제가 저 출판에 써놨을 겁니다. 5군 지정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보건소장이야. 둘 다 아시면 좋겠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는 아니라고요? 예, 인플루엔자는 제외되고 인플루엔자는 자 7일 이내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써주시는 것도 좋죠.
자, 뒤로 갈게요. D번입니다. 육해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거기 보시면 표본 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이 뭔데요? 요거예요, 요거. 5군 인플루엔자 지역. 요거를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표본 감시 감염병. 그래서 이 표본 감시 감염병을 신고해야 되는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은 아니고요. 표본 감시 의료기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표본 감시 의료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표본 감시 의료기관이야. 그럼 요것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관이 표본 감시 의료기관은 아니야. 그럼 굳이 이걸 신고할 필요는 없어. 그럼 뭐만? 요 위에 것만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군의관도 마찬가지야. 군의관도 요 위에 것만 신고하지 요 밑에 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헐보건소장에 직접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세요. 감염병 표본감시 기간은 거기 보시면 거기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인해서 A의 1호부터 3호.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환자를 진단하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 이런 사실이 있다면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신고무자입니다. A번 보시면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군, 그리고 1군으로 진단 또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2군부터 4군까지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이게 뭐냐면 홍역결핵이에요. 결국 그 밖의 신고문자는 1군하고 홍역결핵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밖의 거기 마저 읽을게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거기 보시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한 감염병은 밑에 보이시죠? 홍역결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밖의 의무자는 누군데? 자, 점땡이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주. 세대주가 없다면 세대원까지. 자, 두 번째 점땡입니다. 학교, 병원, 관공서에서는 자, 거기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그래서 저는 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관리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은 기타 신고의무자. 자, 동그라미 B번이에요. 자, 이렇게 기타,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어. 그러면 보건소장에 또 알려야 된다. 네, 발견한 자, 아까 제가 썼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보건소요. 자, 보건소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겠지 뭐. 그래서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에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걱정돼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여기 특별자치도지사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제가 안 읽은 게 그러니까 없어서 이게 있는데 이것까지 읽기 너무 귀찮아서 안 읽는 것뿐이니까. 그럼 특별자치도지사가 누구야? 특별자치도. 우리나라 두 군데 있는데 특별자치도. 네, 제주도하고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은 시군구청장과 같은 레벨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둘이 같이 나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둘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군구청장이라고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둘 다 각각 보고한다. 이것도 칠판에 써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칠판에 써드린 거고요. 잘 이해를 하시면 또 그리고 외우시면 괜찮은 것 같아. 자,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자, 여기는 뭐냐면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기르던 소, 내가 기르는 돼지, 내가 기르는 양한테 이런 병이 생긴 거야. 이랬을 때 이거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자, 병부터 볼게요. A번에 보시면 탄저, B번에 보시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광견병,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돼지 인플루엔자. 그래서 결국 내가 기르는 돼지한테 이런 병이 생겼어. 이거를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기억번에 보세요. 자,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특별자치도지사. 보이시나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시장. 자, 세 번째 줄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구청장. 그 다음이 밑에 읍장, 면장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세요. 이렇게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하는데? 그렇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공통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4번에 자, 감염병 표본 감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야. 그래서 이렇게 표본감시 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뭐를? 표본감시 감염병을. 그럼 표본감시 감염병이 아까 말한 게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522쪽. 자, 522쪽에 가시면 지읒번이요. 동그라미 지읒번에 보시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A번 3군 중엔 인플루엔자. 그리고 지정 5군. 맞잖아요. 인플루엔자, 지정 5군. 맞잖아. 이걸 우리 표본감시 감염병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5번 보세요. 역학조사입니다. 네, 역학조사하면 꼭 세 사람이 하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 세 사람이 역학조사합니다. 그러면 역학조사반은 어디다 두겠어? 역학조사반.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 둘 거고, 시도에 둘 거고, 시군구에 둘 겁니다. 네. 그거 하여튼 기업번에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나오고 니은번에 보시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치? 자, 522쪽에 보시면 건강진단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강진단을 다 갖고 와봤거든요. 이제 건강진단에 세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감염병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건강진단이 여기서 또 언급이 돼 있고 또 하나가 성매개 감염병이요. 성매개 감염병 예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식품위생법이 하나 있어요.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제가 이걸 세 개를 그냥 다 갖고 왔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법정 감염에 걸린 거예요. 법정 감염에 걸렸어. 그럼 그 가족이나 동거인들도 걸릴 확률이 많겠지. 그래서 그 가족 동거인에게도 건강검사를 하게끔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게끔 해요. 누가 그 명령을 내리냐면 시군구청장이 내립니다.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그 가족 동거인에게 그 건강검진을 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어 그럼 예방접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성매개 감염병 하면은 성매개 감염병, 성병에 걸릴 만한 직업 뭘까요? 그렇지? 그리고 그런 데 있잖아. 특수업태부. 예, 이런 분들한테 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시군구청,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십니다. 보건소에 오시는데 이걸 이제 시군구청장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성매개 감염병은 도대체 어떤 검사를 받는데요? 대부분 이제 매독,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밖에 성병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 중에서 그 주기가 있을 거예요. 주기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에이즈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보건소에 있을 때 이분들 엄청 많이 오십니다. 성매개 감염병을 직업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수업체분들 되게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쿨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얌전할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쿨합니다.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이분들 돈도 되게 많이 버시나 봐요. 남자들 팁을 많이 주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밤에는 시달릴 거 아니야. 직업이니 밤에 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밤에 시달리는데 대낮에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 목욕탕을 가신대요. 목욕탕을 가서 근데 이분들이 일단 딱 오시잖아요. 딱 와서 이제 팝스메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팬티 벗고 누워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팬티를 벗는 순간 뭐가 두두두두 떨어져. 그럼 뭐야? 그러면 분비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우리 그 면봉을 바자이나 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돼.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 받기만 해도 돼. 엄청 분비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팁을 주는 거예요. 대낮에 제발 목욕탕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물론 토요일날 목욕탕 가는 건 상관없고요. 평일날 목욕탕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손님한테 시달리고 낮에 갈 데가 없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죠. 그럼 목욕탕에 맨날 가는데 때밀겠습니까? 아니죠. 타 안에 들어가서 복식호흡을 한다는 거야. 복식호흡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분비물이 쑥쑥 빠져나간대. 그래서 분비물이 둥둥 떠다니는데 못도 모르는 일반인이 와서 평일날 와서 그 탕에 있는 물을 바가지에 가져다가 목욕도 하고 또 머리도 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주 더러워 죽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일에 목욕탕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돈도 되게 많아서 올 때마다 무슨 과일 같은 거 많이 사갖고 오세요. 그럼 사는 말이 공무원 얼마나 돈도 조금 버는데 이런 거 먹어봤겠습니까? 하면서 과일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되게 쿨하신 그분들 요런 검사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는 식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품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 검사 종목이 결핵, 그 다음에 장티푸스, 그 다음에 한센병이에요. 요거를 얼마나 자주 받냐면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여튼 그래서 각각 법에 대해서 건강검진 종목, 그 다음에 주기까지 다 설명드렸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장이 이분들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보기가 힘들게 써서 제가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6번의 건강진단. 이거는 요거보다는 바로 옆에 거 봅시다. 거기 박스 안에 건강진단의 종류. 그래서 1번에 성매개 감염병 또는 후천성 면역거부증 건강진단 규칙이 있고요. 2번에 식품위생법. 그러니까 거기에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자, 거기 성매개 감염병은 거기 박스 표 안에 보이시죠? 매도, HIV 바이러스, 그 밖에 성매개 감염병. 이 중에서 기억하실 거는 HIV 바이러스가 6개월에 한 번씩이구나.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거, 거기 표 안에 보이시죠? 장티푸스, 폐결핵, 그 다음에 전염성 피부질환, 우리가 알고는 한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년 1회 이상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매년 1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거기, 자, 524쪽이에요. 524쪽에 보시면 건강진단 대상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는 그렇지. 이것도 식품 쪽인가 봐.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3번도 볼게요. 시행규칙 30조.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결국 식품과 관련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 1군이에요. 1군. 2번에 보시면 결핵. 3번에 보시면 피부병,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을 얘기하는 거고, 4번에 후천성 면역거부증. 이런 병에 걸리신 분은 그 일에 종사하지 못해. 어떤 일에? 식품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법정 감염에 걸렸어. 그러면 뭐 격리를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강제 입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 병원이나 가서 강제 입원할 수 있나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딱 지정을 해놨겠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합니다. 평상시 누가 지정하냐면 두 사람이 하네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야. 자, 그러면 니은번이에요. 이렇게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자, 보시면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네. 시설. 근데 시설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병 관리 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전실 또는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요게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게 메르스 터져갖고 뭐 응급실에서 다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음압실, 뭐 전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올까봐 제가 자꾸 시간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염병 관리관을 지정을 받았다면 전실 또는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요. 이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감염병 의료기관 되고 싶어. 근데 지정을 못 받은 거야. 근데 나 진짜 되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리을번에 있는 거예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자, 일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시군구청장의 신고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 다 갖췄으니까 저 이거 할 겁니다. 라고 신고만 하면 된대요. 자, 분명히 감염병 관리기관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8번 보세요. 위기시야. 감염병 위기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위기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됐었던 그 관리기관만으로는 환자를 커버할 수가 없어. 환자가 엄청 많이 생긴 거야.
이럴 때를 위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위기 시에 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 한 명이 더 들어가네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는 감염병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는 거죠. 어떤 조치를 하냐면 A번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위기 시에 이렇게 또 다시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9번 같은 거 보세요. 자, 감염병 환자 입소 거부하면 안 되겠지.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0번에 그 41조가 있고요. 근데 요거 말고 42조, 뒤에 가시면 42조 있습니다. 요거 보도록 할게요. 앞에나 뒤에나 좀 비슷하긴 하는데 일단 뒤에 거 볼게요. 자, 요거는 강제 처분이야. 아까 제가 그랬죠. 법정 감염병을 몽땅 다 강제로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병만 강제로 격리를 해요. 그럼 어떤 병을 강제로 격리하는데, 자,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 강제 입원, 그러니까 격리라는 말을 좀 혐오스럽다고 해서 강제 입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제 입원. 강제 입원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당연히 1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1군은 죽었다 깨나도 외우시라고 얘기한 게 그건 거고요. 그 다음에 2군 중에서는 이렇게 외우시다. 홍폴디 이렇게 외우시다. 홍폴디가 뭐예요? 홍역, 폴리오, 디프테리아. 자, 그다음에 3군 중에서는요. 3군 중에서는 성수가 결핵에 걸렸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성수결핵. 성은 성홍열, 수는 수막구문성 수막염, 결핵은 결핵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반드시 강제 입원을 시켜야 돼요. 요거 말고도 몇 개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요것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요게 어디 있냐면 그 뒤에 526쪽에 동그라미 11번 보이시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강제 처분이에요. 그래서 A번에 1군, 그 다음에 B번에 2군 중에는 홍폴디 말씀드렸습니다. 3군 중에는 성수결핵 얘기했고 4군 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요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앞에 가면 있어요. 앞에 가시면 525쪽에 그 가운데 박스 하나 보이시죠? 색깔이 약간 파르스름한 거. 거기에 보시면 4군 중에 쭉 종류가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군 중에 한 8종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이고요.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은 아까 얘기했잖아. 포랑에서 페시콜라를 마신 두 신사 얘기를 했고, 생물테러 감염병은 바보야 페탄도 해서 우리 이미 외웠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강제 격리, 강제 처분해야 될 거. 이런 것들도 좀 시험 문제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쪽이 시험 문제가 안 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강제 처분하느냐, 강제 입원시키느냐, 그게 체크포인트에 있을 거예요. 527쪽에 체크포인트. 언제까지 하냐면, 자, 1번이에요. 자, 물론 그 감염병 그 의료기관에 가서 격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가에서 격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에서 내 방에서 화장실 딸린 내 방에서 격리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자가 격리를 하든 그다음에 감염병 의료기관에 가서 강제 입원되든 그 기준은 똑같아요. 자, 거기 체크포인트 첫 번째 줄 오른쪽에 가시면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시점까지야. 이게 자갑니다. 자, 2번은 입원했을 때야. 자, 입원했을 때도 똑같아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그냥 외우시면 돼.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강제를 격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자, 디귿번. 이 업무 종사 일시 제한이에요. 자, 이걸 뭔 소리냐면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병에 걸렸으면 그 일에 종사하지 못한대. 그럼 어떤 감염병인데 어떤 일인데 되게 궁금할 겁니다. 자, 보니까 1군이네. A번에 보시면 1군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1군이고 어떤 일이냐면 동그라미 B번 집단급식소 식품적개업. 아, 집단급식소나 식품적개업의 영원히는 아니야. 일시적으로 종사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자, A번에 있을 겁니다.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아, 똑같으네 아까랑.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외우면 일석이조네 뭐. 자, 증상 및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입원하고 또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그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건강진단. 이거 제가 아까 이거 써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건강진단에서 맨 위에 있는 거. 그래서 감염병에 걸렸을 때 그 가족 동거인에게 건강검진을 한다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써있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자,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누구냐면 감염병 환자의 가족, 동거인. 또 있네요. 감염병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한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또 감염병 환자 접촉해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걸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시군구청장만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 다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자,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감염병에 대해서 얼추 다 끝났습니다. 감염병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다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얼른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성 감염병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에 호흡기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긴 할게요. 자, 소화기의 감염병의 일반적 관리. 그래서 보시면 뭐 소화기계니까 씻는 거겠지. 손 잘 닦아야 되고 물은 깨끗이 끓여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4대 수칙, 손 씻기, 끓여 먹기, 조리기구, 흐르는 물에 세척하기, 음식물 오래 보관하지 않기 뭐 등등등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내 소독 등등등. 이거는 그냥 가벼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소화기 감염의 특징이요. 아, 소화기 질환 이런 특징이 있구나. 대부분 간접 전파입니다. 간접 전파? 간접 전파라는 거 어떤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식이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전파라고 하는 거고 원인 매개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수준, 환경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 소화기의 감염병이 잘 생길까요? 낮을수록 소화기의 감염병이 잘 생길까요? 당연히 낮을수록이지. 그래서 이거를 후진구병이라고 하잖아요.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는 못 사는 나라에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떨어질수록 환경 수준이 불량할수록 이 병은 많이 생긴다. 자, 지리적 계절적 특성이 커요. 언제 많이 생겨요? 당연히 여름에 많이 생기겠지. 자, 감염 가능성은 질병 증상 발현 이후에 현저하다. 결국 증상이 먼저 나온다 그랬어? 균이 먼저 나온다 그랬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당연히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좀 이따 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염 가능성은 질병 증상 발현 이후에 현저하다. 자, 이거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병률, 치명률, 2차 발병률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뭔 소리냐면 어떤 때는 치명률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치명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다르다. 이게 소화기 감염병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은데. 자, 그런데 옆에 체크 포인트 보시면 수인성 감염병이 있어요. 대부분은 소화기 감염병 안에 수인성 감염병을 따로 거기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건 물에 의한 거니까 따로 띄워놓자라고 따로 띄워놓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수인성 감염병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유행성 지역과 음료수 사용 지역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인성 감염병이겠지 뭐. 이제 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소화기계나 치명률 발병률이 낮고 2차 감염 환자가 적대. 아까 소화기는 그때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수인성은 항상 낮아요. 잠복기가 길고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해. 아까 소화기에는 대부분 계절적 특성이 커. 여름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수인성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냥 제각기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요게 이제 소화기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구나.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되겠구나. 자, 호흡기계입니다. 자, 호흡기계 하면은 전파 방식, 직접 전파. 이거는 이제 비말에 의한 거. 간접 전파하면 공기 전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뭐 관리법, 접촉을 피한다, 개인 위생 관리한다. 쭉 보시면 돼. 이런 것까지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뒤로 가시면 거기 체크포인트에 호흡기 감염병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우리 소화기의 수인성 배우셨잖아. 그거는 좀 비교를 할게요. 대부분 직접 전파예요. 아까 수인성이든 소화기계든 간접 전파였습니다. 근데 얘는 직접 전파예요. 자, 감염 가능 기간을 보시면 증상 발현 이전부터 감염이 가능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균이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 균이 먼저 나오고 그냥 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기계하고는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연령성,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련성이 적어요. 뭐에 비해서? 그렇지, 소화기계에 비해서. 소화기계는 분명히 사회경제 수준이 떨어져야지만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는 그거하고는 좀 관련성이 적어. 선진국에서도 호흡기 감염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은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기본적으로.
상태가 있지요. 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면역력이 좋잖아.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감염병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비해서 그 못 사는 사람들 잘 못 먹잖아.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잖아. 호흡기 감염병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으냐면 그 소화기 감염병에 비해서 호흡기 감염병이 사회기 있는 상태가 좀 관련성이 적다는 거지, 얘 단독으로 볼 때는 관련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 역시 계절적 변화가 큽니다. 겨울에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특징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